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법관 중에서 가장 실력 있는 법관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신 거고요. 근데 실은 의외의 정답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법원에서 가장 실력 있고 가장 법 이론인데 법리의 밝은 분을 꼽으라 한다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장, 대법관도 꼽히시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실은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그 중에서도 수석 재판연구관을 들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온갖 복잡하고도 다양한 법리에 밝을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경험도 정말 많으셔서 법원의 보배라고까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은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중에서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등용문이라고 할 정도로 그게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역대 통계를 보면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분들 중에서 3분의 1이 대법관이 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통계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최근 우리 법률신문을 보니까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그건 뭐냐면은 2014년 이후에 지금 벌써 10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동안에 이 수석재판연구관 중에서 대법관이 된 사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전엔 3명 중에 1명은 되겠는데 10년 동안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은 약간은 의외의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안철상 민우수 전임 대법관님 후임자를 뽑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선임재판연구관 중에서 그 자리를 이어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10년간 한 명도 대법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는 소리를 듣는 수석재판연구관들 중에서 대법관이 안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면 궁금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종전과는 달리 대법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즉 종전에는 최고의 법리자들이,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률가가 대법관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조금씩 이 인식이 변해가면서 거기에 다양성의 개념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이 대법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성별적인 것도 있고요,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뭐 정치적인 부분도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가장 실력을 갖췄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의 대법관 임명이 안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아무튼 많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실은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각도에서 한 번 정도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은 최종적인 판단하는 곳이잖아요.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법학 실력만이 최고를 갖춘 자만이 대법관이 되는 것도 실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기조와 같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다양하고 골고루 이렇게 대법원이 구성됐을 때 더 바람직한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분명히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종 판단이고 우리 권리 구제 유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하는 어마어마한 곳인데 법리가 가장 밝은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야지 법을 잘못 해석 적용해서 생길 수 있는 오류, 억울함이 사라질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큰, 중요하고도 큰 덕목이자 가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실력 있는 사람만이 가야 된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다양하다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가야 돼. 어떤 게 맞을까요? 정답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양자가 조화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10년간 가장 실력을 갖췄다는 수석재판 연구관들이 대법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네요. 왜냐하면 대법관의 판단이 실은 국민과 재판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하급심 1심과 2심의 판사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최종 심의를 할 수 있는 대법원에 실력 있는 분들이, 법리에 해박한 분들이 많이 포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